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전직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였습니다. 자, 배모 씨 지금 이 법정 출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이 옷 속에 파묻힌 채 법정에 출석한 배모 씨. 오늘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 눈물을 보이면서 대답을 했는데 위증 정황들이 등장하자 상당히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재판장의 기지로 금융정보를 제출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의 아내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을 받아보니 현금을 냈다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김혜경 씨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혜경 씨의 선고는 11월 14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5일 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남편의 선거법 1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부부가 동시에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김혜경 씨가 14일, 이재명 대표가 15일 하루 사이로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별도로 김혜경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아내이지만 선거법 위반 이 사항이 확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배모 씨의 출연, 김혜경 씨도 끝내 눈물을 훔쳤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 작전이 법정에서 통할지는 11월 14일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혜경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3주 뒤인 11월 14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혜경 씨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월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판사가 요청한 금융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원래 이 재판은 당초 지난 7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판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거 하루 전인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 7월 변론 종결 당시 김혜영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더 세게 또 구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는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등이 법정에서 거짓 정원,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와 그 측근들 또 당시 식사에 함께한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직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인 A씨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였습니다. 자,
이 검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배 씨에게 2021년 7월 20일 당시 피고인의 식사 대금은 대체 누가 결제한 것이냐? A씨,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달리 현금 결제 내역 확인이 안 되는데 A씨와 함께 거짓말로 진술을 맞춘 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배 씨는 모른다, 모르겠다, 말을 맞춘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달하고 현금으로 보전받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금융 내역엔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 씨는 김혜경 씨가 현금을 저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배 씨는 제가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한 거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 역시 법정 천장을 쳐다보며 여러 차례 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쳤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정황들을 보면 판사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금 결제 이력이 없는 식당의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김혜경 씨는 어떻게 될 걸까요? 11월 14일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유죄 판결, 다음날 남편의 유죄 판결이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아무튼 11월 이재명 부부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 문다혜 씨의 자금 출처,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던 배모 씨의 80억대 재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자금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주당 역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화를 막 쏟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이 여권 인사가 나오면 어떻게든 망신을 주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세청 국감에서 문다혜 씨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배모 씨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절부터 계속해서 김혜경 씨의 수행을 해왔던 이 배모 씨, 이 수입이 4억 원 정도일 텐데 80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서 났을까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작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야권 인사에 대한 폭발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문다혜 씨 그리고 배모 씨의 자금 출처와 성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 매입자금 일부를 태국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사서 보내줬을까? 국민의 의구심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 여사가 보자기에 싸서 다혜 씨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허위다. 대여해 준 것이다. 빌려준 것이라는 겁니다. 퇴임 이후 모녀간 금전거래 사항을 마치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 프레임을 통해 한 것이라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배모 씨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하던 배모 씨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80억 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연간 세전 평생 수입이 4억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이게 늘어나 80억 원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비판, 지적들, 사실 이 배모 씨의 80억 원 재산은 그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배모 씨의 이 부동산 뭐 4개 정도로 크게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수원의 상가주택 뭐 분당의 주택 등이 있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김혜경 씨 수행을 했는데 또 실제로 소득이 지금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4억 원도 안 된다는데 80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을까? 재테크를 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정보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배모 씨의 이 재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도약기와 재산 형성기와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모 씨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문다희 씨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늘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이런 의혹 덩어리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탄핵 심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일제히 이 자리를 찾은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는 추천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를 민주당은 이 5명으로 되어 있는 이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 2명만 있는데 이렇게 어기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 이상이 돼야지 법적 효력이 갖는데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제안으로 이 법적 대응으로 지금 결정은 할 수 없지만 심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첫 번째 변론에서 일제히 헌법재판관들은 정청래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꾸짖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자, 오늘 김형두, 민영배 헌법재판관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청래 위원장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을 제때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헌법재판관들이 질책했습니다. 그 대상은 정청래였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된 상황에서 처음 진행된 탄핵 공개변론입니다. 자, 헌재는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첫 번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이진숙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김영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걸 안 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추천은 국회 책임일 수 있지만 지금 사태는 국회가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았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대표로서 말해달라.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구성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라고 질책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의 지적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뤄 재판관이 9명 중 6명만 남게 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3명의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인데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헌재법이 정하는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기능마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달 14일 해당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습니다.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이날 변론은 재판관 6명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완전히 당한 겁니다. 정청래가. 정청래 오늘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국회 측은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사실상 2인 체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 국회 측 변호인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도 안 하나? 여태까지 안 했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문 재판관은 그건 정치적 얘기다.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방통위원 5명 구성해야 하는데 2명 체제하에서 의결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그건 법률 위반 아닌가? 제 질문은 민주당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자기들은 이렇게 방치하면서 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가? 아무튼 탄핵 병에 걸린 민주당 이제 시간을 내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